하여튼 뭐 그건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봐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닥터 몰라님이 아니라 블루스케일님으로 바꿀게요. 페르소나를 계정을 스위칭합니다. 뭐 이런 걸로. 계정 스위칭? 예. 네. 컬러 스케일의 블루로 계정 스위칭. 블루군요. 하여튼 네. 죄송해요. 블루가. 거기는 하여튼 G가 근데 2명인가요? 그 동네는? 레드랑 그린 있어요? 아직 안 나오신 것 같던데 레드랑 그린. 아직은 출연 안 했죠. 네. 그 레드는 꼭 그 포켓몬 마스터일 것 같고 막 이런데 하여튼 골드도 만들까? 하여튼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경위로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논란인지 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처음 제가 이걸 인지한 거는 호로요님께서 디스코드에다가 그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소식을. 예. 그러니까 이제 팝콘 이쁘다. 이게 팝콘각 이쁘다라고. 팝콘각 이쁘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읽어봤는데요. 다나와 그러니까 이 제품이 오리온 탑싱크가 모니터 만드는 중소기업인데 만든다기보다는 떼와서 파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모니터 파는 중소기업인데요. 이제 여기서 지금 가장 주력 제품이 지금 요번에 난리가 난 제품이에요. 퀀텀닷 모니터라고 모니터를 팔고 있어요. 요즘 삼성이 QLED TV 고급화 마케팅에 성공한 뒤로 이제 퀀텀닷 그러면 뭔가 화질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아마 그 마케팅 효과를 좀 누려보고자 퀀텀닷 그거를 쓴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좋긴 하죠? 일반 LCD보다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일반 LCD 중에서도 정록 형광체 방식이란 걸 사용하면 뭐 DCI-P3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색영역이 나와요. 퀀텀닷의 목적은 색영역을 넓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색영역을 넓히는 건데 물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쓰던 sRGB 뭐 100%도 못 채우는 그런 모니터들은 백라이트를 블루 LED에다가 황색 형광체, 그러니까 블루 LED가 파란빛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파란빛이 빛은 이제 파란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져요. 우리 빨주노초 파남 보호하는 무지개 색깔이 이제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잖아요. 자외선은 가시광선 보라색보다도 에너지가 더 세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에너지가 센 빛을 원색으로 내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가 약간 약한 빛을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질들을 보고 우리가 형광 물질이라 그래요. 형광.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빛을 내는 그게 형광인데 그런 형광 물질을 원래 노란색 형광 물질을 썼어요. 노란색에는 노란색 빛깔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 안에 빨간색도 포함되고 초록색도 포함되는 그게 노란색 빛깔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파란색을 메인으로 해서 노란색 형광체를 발라서 화이트를 만들어냈어요. 화이트가 있어야 그거를 RGB로 쪼개가지고 LCD가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광색역, 우리가 이제 sRGB를 넘어가는 광색역 얘기할 때 이제 광색역을 하려면 RGB가 좀 더 뾰족뾰족하게 나눠져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단색광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란색 파장 딱 하나만 내주고 초록색 파장 딱 하나만 내주고 빨간색 파장 딱 하나만 내주고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말발굽 모양의 도표를 거의 끝으로 해서 다 채울 수 있는 그걸 만들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듣기만 해도 불가능해 보여요. 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라서 대신에 이제 요 스펙트럼 모양을 더 뾰족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색영역이 넓어집니다. 더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나중에 컬러 스케일에 올릴 거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들어서 이제 여기서 얘기했다가는 지금 폭발할 우리 거고 4시에 끝나요. 이미 폭발할 것 같아요 지금. 2시인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제
퀀텀닷이나 아니면 퀀텀닷을 사용하지 않은 광세격이나 목표는 이걸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RGB 각각의 스펙트럼을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세경력을 넓히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퀀텀닷이 약간 마법의 용어처럼 돼버렸어요. 삼성이 마케팅을 하면서 퀀텀닷 좋은 거 막 약간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요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차적으로 삼성이 잘못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퀀텀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퀀텀닷은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일 뿐이지. 그 퀀텀닷이라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비자가 봐야 될 거는 답이다 이거지. 소비자가 봐야 될 거는 최종 그래서 구현된 목표, 제품의 품질을 봐야 되는 건데 그 삼성이 QLED TV를 뭐 프리미엄 전략을 쓰면서 퀀텀닷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막 근데 이름 봐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양자점 퀀텀닷. 그러니까 그게 막 이제 잘 결합하면서 그 삼성의 강력한 마케팅이랑 결합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이게 일단 이거의 근본 원인.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텀닷이 잘 나가니까 삼성이 이제 퀀텀닷을 고급 기술처럼 만들어 줬으니까 실제로도 뭐 그 최신 기술이기도 하고 삼성이 이제 퀀텀닷을 마케팅으로 띄워놨으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선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케팅 안 써줘도 삼성이 퀀텀닷 좋다면서 막 그 마케팅을 해주니까 그럼 마치 그 효과를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 같은 느낌이에요. 그 효과를 편승하고 싶은 건데 근데 퀀텀닷 필름 그러니까 삼성이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퀀텀닷을 만들려고 보니까 가격이 별로 안 싼 거죠. 가격이 별로 안 싼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자기들만 퀀텀닷 모니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아까 그 강력한 삼성이 직접 퀀텀닷 모니터 만들잖아요. 퀀텀닷 게이밍 모니터 삼성도 직접 만들고 그리고 뭐 한성도 만들고 뭐 그런 다른 회사들이랑 그 가격대에서 같이 경쟁해서는 재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거는 저희 이제 뇌피셜. 그래서 이제 중국에 저는 이 업체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여 먹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중국에 이제 그러면 야 이거 말고 싼 퀀텀닷을 찾자 해서 돌아다니다가 중국에 그 보시면 요번에 이 오리온 탑싱크가 공개한 해명 문서에 근데 이거 뭐지? 사건의 시작을 말을 안 했다. 기승전인데 기기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 언제 끝나요 이러다. 네. 빨리 할게. 빨리 할게요. 사건의 시작은 어떤 소비자가 야 이게 퀀텀닷이 맞냐? 이거 색감이 너무 물 빠져 보인다. 그래서 오리온 탑싱크가 퀀텀닷이 맞습니다. 뭐야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오리온 탑싱크 맞습니다. 이건 퀀텀닷 필름을 사용한 퀀텀닷 모니터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뜯어본다? 그러시든지 뜯다가 생기는 문제는 우리 알 바 아님. 그래서 뜯었어요. 근데 퀀텀닷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백색광을 얻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고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광으로부터 나머지 색깔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퀀텀닷이라는 게 결국 이제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인데 그 반도체 입자가 청색광을 받으면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른 파장의 빛을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요만한 크기의 퀀텀닷은 파란색을 받아서 초록색을 내고 요만한 크기의 퀀텀닷은 파란색을 받아서 빨간색을 내고 요렇게 되면 이제 노란색으로 스펙트럼이 돼 있을 때보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이제 스펙트럼이 다 쪼개지니까 스펙트럼들이 더 뾰족뾰족해지죠. 요게 퀀텀닷인데 그 삼성이 쓰는 퀀텀닷은 백라이트를 블루로 빛나게 하고 그 앞에 그 퀀텀닷 물질들을 발라놓은 시트를 한 장 더 떼서 그 파란색 빛이 일부는 파란색이 그대로 나가고 초록색, 빨간색이 바뀌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흰색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용화돼서 가장 널리 쓰이는 퀀텀닷 방식은 그 시트를 뜯어내면 백라이트는 파란색이어야 돼요. 근데 이 소비자가 그래서 빡쳐서 뜯어봤더니 백라이트가 하얀색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나와 그 상품 의견 페이지에다가 야 이거 봐라 너희들이 이거 퀀텀닷이라고 안내했는데
백라이트가 하얀색이네? 뭐 이러면서 예리마 급할까봐 한 거죠.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빛나고 있으니까 이게 퀀텀 닷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리온 탑싱크 그거 보고 해명을 했어요. 해명 자료를 냈는데 해명 자료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멀라이언 QLED, MQLED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 퀀텀 닷 필름의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을 먹고 초록색 빨간색을 내는 퀀텀 닷 물질들이 발려있다 그랬잖아요. 걔들을 그냥 그 파란색 LED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파란색 LED 옆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LED 자체에서 파란빛이 뚫고 나오면서 퀀텀 닷들을 때려서 걔네들이 초록색, 빨간색을 내면서 LED 빛이 우리가 보기에는 흰색으로 보이겠죠? 네. 이제 요게 그 사람들의 주장인데 일단 멀라이언 QLED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구글링을 열심히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기술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는 굉장히 신기술이니까 sure. 못 찾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보니까 요 기술을 개발한 데가 뭐 큰 대기업 요런 데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한국 발음으로 이달명이라고 그 발음되는 중국 분께서 이제 막 직접 특허도 내고 공장도 굴리고 해서 생산하는 뭐 그런 방식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기술 이름에 뭐 라이언 QLED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그거는 뭐 업계에 통용되는 이름은 아닐 테니까 구글링해서 안 나오는 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근데 제가 이걸 좀 더 파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MQLED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이런 방식, 온칩 방식이 상용화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이게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퀀텀 닷 물질들이 열에 약해요. 퀀텀 닷 물질들이 열에 약해서 그 LED가 열이 안 난다고는 하는데 그 안 난다는 거는 백열등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덜 난다는 얘기지 뭐 열이 아예 안 나는 막 그 우주 최강의 발광 효율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은 또 아니거든요. 요것도 다 내부에 저항이 있고 그래서 전기를 흘리면 열 나요. 당연히 열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LC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내주는 빛의 5% 정도밖에 밖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니트짜리 모니터를 본다 그러면 그 안쪽에서는 2만 니트가 넘게 그 확산판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2만 니트 중에 우리한테 최대 도달하는 게 1000니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센 빛을 내려면 열이 나요, 당연히. 그래서 그 옆에다가 퀀텀 닷을 박아 놓으니까 퀀텀 닷들이 다 죽더라. 그래서 요게 상용화가 안 된 거였거든요. 근데 요걸 상용화해서 이렇게 또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증이 동해서 바로 샀어요, 제품을. 이제 여기로 왔군요. 이제 기 끝났고요. 근데 사서 뜯어보니까 요거는 근데 여담이에요. 근데 사서 뜯어보니까 요 제품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일단 그 화이트 포인트가 완전히 그 파란색으로 우주로 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엔칸큼 화이트 포인트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눈이 적응을 하거든요. 엔간하면 적응을 해요. 근데 얘는 너무 많이 날아가서 안 될 수준으로 날아가 있어요. 13,000 켈빈인가? 그까지 날아갔어요. 15,000인가 13,000인가?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 10%래요. 보통 표준으로 치는 게 몇 K죠? 6,500 켈빈. 예. 그러니까 얘는 딱 보면 10%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쿨한 걸 좋아한다 그러는데 한 8,000 켈빈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쿨이 아니라 실인 정도죠? 예, 어쨌든 일단 그거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이게 165Hz 게이밍 모니터라고 나온 모니터거든요. 근데 잔상이 너무 심해요.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상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 LG의 지금 다른 게이밍 모니터도 하나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잔상이 심하다가 아니고요. IPS 울트라 파인이랑 비교해서 잔상이 심해요. 걔는 60Hz잖아. 예, 60Hz에다가 거기다가 걔는 게이밍 모니터로 나온 것도 아니고 IPS는 그 응답 속도 내기가 제일 안 좋은 어려운 그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LCD 구동 방식 중에서 IPS, 게이밍 VA, 모니터 TN 중에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 중엔 TN이 많죠. 네, TN이 많고 IPS 144 하면 가격이 뭐 배로 뛰죠 보통.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 모니터 품질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게이밍 모니터라고 나오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따져봤는데요. 제품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적색 쪽의 스펙트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광색역 모니터랑 완전 일치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퀀텀 닷은 광색역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광색역을 만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적색, 녹색 형광체를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색 형광체를 쓰면 두 개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적색, 녹색이 따로 쓰니까 뾰족뾰족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적색 형광체가 그 메인 이게 여러 개의 컴포지트인데 혼합된 그건데 그래서 이게 파장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파장이 싹싹싹 이렇게 그 메인 피크 파장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튀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피크 파장이 632나노미터인가 거기서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 적색 쪽이 왼쪽 오른쪽에 탁탁 튀는 그게 적색 형광체의 그거랑도 똑같고 피크 파장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모니터는 정록 형광체 방식으로 빛을 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가 사실 말 바꾸기도 너무 많이 했고 거기다 처음에 사실 고객 응대를 잘 했으면 이 문제가 터지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 모니터의 문제는 그 삼성의 그 퀀텀 그거에 묻어가겠다고 퀀텀 닷을 온갖 군데 다 도배를 해놨어요. 제품 이름부터 퀀텀 닷, 제품 박스에 퀀텀 닷 3개 들어가 있고 저 그거 보고 처음에 엄청 놀랐어요. 제품 까니까 제품 뒷면에 퀀텀 기어라고 진짜 대문짝만하게 써놨고요. 그리고 제품을 전원 연결해서 키니까 퀀텀 닷이라고 화면에 잠깐 뜨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퀀텀 닷 기술이 안 들어갔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허위 광고. 허위 과장 광고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빼박 뭐 그냥 그 제품 소개 페이지에 퀀텀 닷을 썼습니다 정도 들어가도 이거 허위 광고네 과장 광고네 할 텐데 이거는 그냥 진짜 제품 온갖 군데 퀀텀 닷으로 다 도배를 해놔서 예. 근데 일단 그래서 제가 측정을 이것저것 해보니까 예. 제가 보니까 정록 형광체로 광색역을 구현했고 이제 남은 거는 이게 과장 광고냐 아니냐 퀀텀 닷이 진짜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거는 들어갔어도 그 예전에 뭐지 막 그 랍스타 맛 과자, 랍스타 향 함유 뭐 이런 느낌. 퀀텀 닷 향 함유. 퀀텀 닷이 실제로 발광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분석 결과로는 이게 뭐 물론 100% 확실한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까지 제가 와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여기서 더 나가려면 이제 진짜 그 LED 뜯어내가지고 그 LED 긁어서 성분 분석 보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 싫고요. 업체를 믿고 싶은데 업체를 믿자고요. 근데 믿어도 문제가 품질이 안 좋다. 요 퀀텀 닷이 유의미하게 그 제품 품질을 떠나서 퀀텀 닷이 발광에 유의미하게 기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발광은 지금 이 제품이 구현한 광색역은 정록 형광체를 써서 구현한 광색역이지 퀀텀 닷으로 달성한 광색역이 아니란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퀀텀 닷이 들어갔어도 하는 역할이 아예 없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처음에
안내를 하면서 뭐 특허 막 우리 MQLED에 대한 특허가 이렇게 쫙 출원돼 있다라면서 특허 목록을 제시했는데 거기 보면 퀀텀 닷이 열에 불안정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발광 물질을 같이 썼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퀀텀 닷이 이제 열 받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죽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발광 물질이 발광해서 그 빛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보가 공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거는 시한부 퀀텀 닷이냐? 그럼 지금은 광세격이다가 한 6개월 쓰고 나면 이제 그냥 일반 세경 모니터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던데 오히려 그런 쪽에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세격은 퀀텀 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록 형광체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이건 광세격일 거예요.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애초에.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가만히 있던 삼성 끌어들여서 미안하지만, 이거 마케팅을 할 때. 퀀텀 닷, 그거는 삼성이 업보죠, 결국.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을 마케팅으로 호도하는 게 이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퀀텀 닷은 사실 만능이 아니거든요. 퀀텀 닷 특히 지금 그 LCD에 있는 퀀텀 닷은 그냥 형광체를 퀀텀 닷으로 썼다 정도인데 그게 만약에 그 유일하게 그거 광세격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퀀텀 닷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또 인정을 할래요, 그거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록 형광체 사실 지금 애플 디스플레이들 전부 다 이제 광세격들 들어가는데 그건 정록 형광체 써서 구현하는 광세격이에요. 그 올레드 말고. 올레드는 자체적으로 이제 광세격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뭐 이 업체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업체가 좀 괘씸한 짓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분석하면서는 감정이 좀 격해졌었는데 공개한 특허 목록 중에 중복이 많고 아예 그 상관없는 특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물학 표지자로 퀀텀 닷을 활용하는 방법. 그게 그 얘네들이 공개한 특허 목록 중에 있고요. 그게 뭐 있대요?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으로 그 터치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또 내용도 있고요. 그 디스플레이 터치가 없죠? S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 우리가 이런 특허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차피 이거 거기다 중국어로 그걸 다 써놨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거 어차피 볼 줄 모르지. 우리 이렇게 특허 많으니까 우리 얘기가 맞아. 요런 심보가 보여서 열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체를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도 아마 중국 업체한테 당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업체 규모 같은 걸 봤는데 이 업체는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업 정보 같은 거를 좀 보니까 직원 수가 2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이걸 생산할 능력이 없는 회사예요. 뭔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OEM에서 만들 능력은 없는 기업이다. 개발 능력 없고 생산 능력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OEM 비슷하게 해서 자기 상표만 받아가지고 물건 떼와서 파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인 건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부터 퀀텀 닷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이제 진짜 그 뜯어가지고 성분 분석 보내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 퀀텀 닷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어쨌든 안 들어갔다고 치고 그러면 이 업체가 퀀텀 닷이 안 들어간 걸 퀀텀 닷으로 사기치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팔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업체가 이제 중국에 퀀텀 닷 하는데 기존 퀀텀 닷 말고 더 싼 퀀텀 닷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거를 생산해서 그럼 받은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나 이렇게 기를 줄 몰랐는데. 옛날 제가 이것 때문에 밤을 샜는데. 예. 옛날 뭐 때문에 한번 또 AMD였구나. ARM? ARM이었구나. 앞 노래였구나. 이번엔 그 퀀텀 닷 노래였네.